안녕하세요. 저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건강을 전문으로 돌보고 있는 최승민 의사입니다. 30년 넘게 진료를 해오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이 피곤한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와 이렇게 물으시곤 했습니다. 선생님, 약도 먹고 주사도 맞았는데 왜 계속 아픈 거죠? 이젠 나이 때문인가요? 혹시 여러분도 60세가 넘었으니 아프고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은 그 생각을 잠시 접어두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하지만 효과가 확실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엔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 제가 오늘 소개드릴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가 있는 발바닥 파스요법입니다. 듣자마자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 계시죠? 무릎이 아픈데 왜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요? 허리가 아픈데 왜 발바닥에 붙이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통증이 줄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모습을 지켜본 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82세 신만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20년 넘게 고생하셨고 외출하실 땐 항상 휠체어를 타셔야 했습니다. 2번이나 수술을 받고 10번도 넘게 주사를 맞으셨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발바닥 파스요법을 3주 정도 실천하신 뒤 어느 날 본인의 2발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신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오늘 아침엔 아내랑 마당에서 같이 나물도 뽑았어요. 손주가 저한테 할아버지 다시 젊어지셨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비밀은 바로 발에 있습니다. 발바닥은 0개 이상의 신경말단이 모인 곳으로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특히 용천혈, 용천혈, 용천혈이라는 혈자리는 기혈순환을 돕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파스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살리실산, 멘톨 같은 성분은 발바닥의 얇은 피부를 통해 혈관으로 빠르게 흡수되고 전신으로 퍼져 염증 부위에 직접 작용합니다. 나이가 들어 통증이 생긴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혈액순환 장애, 근육과 관절의 불균형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에서 시작되는 순환이 좋아지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실 점은 이 방법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비용도 저렴하며 매일 집에서 단 5분이면 실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망설이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바닥에 붙이는 파스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 허리 통증 없이 가볍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고 계단 오르기가 두렵지 않게 만들고 걷는 걸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왜 한번 안 해보시겠어요? 나이 탓에 통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 몸은 언제나 회복할 힘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느냐죠.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의 발바닥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통증 부위별로 허리, 무릎, 어깨, 목, 어떻게 파스를 붙이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고 기적처럼 통증에서 벗어난 다른 사례들도 함께 소개드릴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릎이나 허리, 어깨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발바닥이 사실은 전신 통증 완화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정확한 위치에 파스 한 장만 붙여도 약이나 수술 없이 회복의 길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자주 발생하는 통증별로 발바닥 파스를 정확하게 붙이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지나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무릎 통증입니다. 60세 이상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죠.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더 심해집니다. 이 경우엔 발바닥 중앙에서 약간 뒤쪽, 즉 발 뒤꿈치 쪽으로 치우친 위치를 찾으세요. 이 부위는 고렬이라고 불리며 무릎 주변의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한쪽 무릎만 아프다고 해서 한쪽 발에만 붙이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양쪽 발에 모두 붙여야 합니다. 76세 윤순자 어르신이 기억나네요. 처음엔 아픈 쪽 발에만 붙이셨다가 큰 효과를 못 느끼셨는데 제가 양쪽에 다 붙이라고 말씀드린 후엔 이렇게 전화 주셨어요. 선생님, 오늘은 손잡이 없이도 계단을 올라갔어요. 두 번째는 허리 통증과 디스크입니다. 이 경우엔 발바닥의 정중앙, 즉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들어가는 오목한 부위, 용천혈에 파스를 붙이세요. 이곳은 척추와 중추신경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추가로 발 뒤꿈치 정중앙에 작은 파스 하나 더 붙이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81세 남교 어르신은 10분 이상 앉아있기도 어려울 정도로 허리가 굳는 증상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2주간 파스를 붙인 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 종일 낚시를 했는데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이런 게 얼마만인지. 세 번째는 어깨 통증입니다. 50견이나 어깨 관절 통증, 팔 움직임이 불편한 경우엔 발바닥의 두 지점을 공략하셔야 합니다. 엄지발가락 아래쪽, 새끼발가락 아래쪽. 이 두 부위는 어깨와 팔의 반사구역입니다. 오른쪽 어깨가 아플 경우 오른발을 중심으로, 왼쪽이면 왼발을 중심으로 붙여주세요. 73세 장현우 어르신은 어깨 통증으로 혼자 옷도 못 갈아입고 등을 긁지도 못하셨는데 3주 뒤 손자와 배드민턴을 치는 영상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운동 같은 건 이제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인생 다시 사는 기분이에요. 네 번째는 목, 경추 통증입니다. 스마트폰을 자주 보시거나 목이 뻐근한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약 2cm 아래쪽, 발바닥 쪽으로 내려온 위치에 파스를 붙이세요. 이 부위는 목과 후두부와 연결된 반사점으로 목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9세 김선옥 할머니는 매일 휴대폰으로 드라마를 보시던 분인데 목이 너무 아파 고개를 돌리는 것도 힘드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위치에 10일간 매일 밤 파스를 붙인 후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젠 드라마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봐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 발바닥 아무데나 붙인다고 효과가 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확한 위치에 붙여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이고 발바닥은 그 시스템을 요약한 지도로 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5분, 파스 하나, 그리고 작은 인내심만 있으면 약이나 주사 없이도 통증 없이 움직이는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파스 효과를 2배로 높이는 비법, 물 마시는 법, 발목 운동, 그리고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의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작지만 큰 차이를 만드는 5가지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 습관들을 하나하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파스는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도와주지만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그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물은 파스 속 유효 성분이 온몸으로 퍼지도록 도와주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간과 신장의 기능을 돕습니다. 하루에 물 8컵, 즉 약 1.5, 2리터 정도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기 쉬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컵, 식사 후마다 1컵, 오후에 1컵, 자기 전에 1컵. 전북 익산에 사시는 80세 이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파스만 붙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일 물 마시기 시작한 뒤로 다리 통증이 훨씬 줄었어요. 몸이 안에서부터 깨끗해지는 느낌이에요. 두 번째 습관, 아침마다 발목 돌리기입니다. 밤새 자고 일어나면 몸의 순환이 느려지고 특히 다리 혈류가 정체되기 쉽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직후 앉은 상태에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바퀴, 반대 방향으로 10바퀴 돌려주세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은 발에서 시작되는 혈액순환을 빠르게 회복시켜주며 파스 성분의 흡수도 더 빠르고 오래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광주에 사는 82세 조나무 어르신은 아침에 10걸음 걷기도 힘들 정도로 관이 굳어 있었는데 발목 돌리기를 일주일 꾸준히 한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젠 아침마다 스스로 마당에 나가 물도 주고 산책도 해요. 벽을 짚지 않아도 돼요. 세 번째, 습관, 가벼운 걷기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들릴 수 있지만 걷기야 중장년층의 회복 열쇠입니다. 가벼운 움직임은 통증 부위로 혈액을 보내고 세포 재생을 촉진하며 신경의 긴장도 완화시켜줍니다. 많이 아프신 분은 하루에 집안에서 3, 5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20, 30분 정도로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75세 박혜순 할머니는 허리 통증으로 10분도 못 걷던 분이셨는데 밤엔 파스를 붙이고 낮에는 가볍게 걸으신 지 2주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통제 필요 없어요. 요즘은 손주 데리고 공원 산책도 해요. 네 번째 습관, 항염 식단 조절입니다. 만성 통증은 몸속의 미세한 염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파스를 잘 붙여도 식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음식을 자주 드시고 짙은 녹색 채소, 신선한 과일, 고등어, 삼치 같은 지방 많은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생강, 강황, 마늘, 천연 항염식품. 다음과 같은 음식은 줄이세요. 튀긴 음식, 가공육, 흰 설탕, 과자류, 인스턴트라면, 흰 밀가루 음식. 대전의 77세 김용식 어르신은 여러 파스를 써도 효과가 없으셨는데 제가 식단을 안내드린 후 10일 만에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이 편하고 잠도 잘 오고 허리도 훨씬 덜 아파요. 마지막 5번째, 올바른 수면 자세입니다. 밤에는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로 자면 관절에 부담이 가고 파스 효과도 떨어집니다. 허리나 무릎이 아프신 분은 옆으로 누워 두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워 보세요. 척추가 곧게 유지됩니다. 목이 아프신 분은 목을 잘 받쳐주는 베개를 쓰시고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는 피해 주세요. 서울의 74세 장미옥 할머니는 밤마다 허리 통증으로 자주 깨셨는데 베개와 자세를 바꾸고 나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푹 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발바닥 파스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5가지 건강 습관과 함께 한다면 기대 이상의 회복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앞선 3편에서는 발바닥 파스 요법의 원리, 정확한 붙이는 위치, 그리고 효과를 높이는 5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파스만 붙여서 통증이 사라질 수 있을까? 말이야, 좋지. 그렇게 기적 같은 일이 어디 있어? 오늘은 제가 직접 진료한 실제 사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나 가족분들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엔 아마 이렇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나도 해볼 수 있겠구나. 첫 번째 이야기는 84세 강준호 어르신입니다. 35년 동안 시내버스 운전을 하셨고 허리 디스크가 세 군데나 튀어나온 상태였죠. 10분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저리고 다리가 뻣뻣해졌습니다. 처음 진료실에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통증보다 더 무서운 게 누워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생 도로를 달렸는데 가만히 있으라니 그건 못 견디겠어요. 저는 어르신께 발바닥 파스 붙이는 위치, 아침 발목 돌리기, 집안 걷기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하루도 빠짐없이 2달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2개월 후 어르신은 낚싯대를 들고 다시 오셨습니다. 이젠 낚시터에 앉아서 이 시간도 견딜 수 있어요. 손주가 할아버지랑 등산 가자고 조를 정도예요. 두 번째는 창원에 사는 78세 오정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고 매달 주사 치료를 받고 진통제를 달고 사셨습니다. 시장에 가실 때는 항상 휠체어를 사용하셔야 했죠. 제가 발바닥의 중앙에서 뒤쪽, 즉 고렬 부위에 파스를 붙여보시라고 권했더니 할머니는 피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여기저기 주사다 맞아도 소용없었는데 그냥 파스 붙이라고요? 한번 해보죠 뭐. 그런데 3주 할머니는 혼자서 걸어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지팡이도 휠체어도 없이 말이죠. 선생님, 어제는 전통시장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오랜만에 복작복작한 시장 분위기 느끼니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세 번째는 절대 잊지 못할 사례. 81세 배영철 어르신입니다. 요추관 협착증 말기, 100m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바로 앉아서 쉬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내딛는 상태였습니다. 아드님은 휠체어를 준비해두고 아버지는 이제 걷기 어려우실 겁니다. 라고 포기하려 했었죠. 저는 용천열에 파스를 붙이는 방법과 매일 밤 발바닥 지압과 마사지를 함께 권해드렸습니다. 약 한 달 반 후 어르신은 웃으며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휠체어 필요 없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고 마당에서 텃밭도 가꿉니다. 내 손으로 채소 키우고 수확하니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아드님은 눈물 글썽이며 말했죠. 아버지가 다시 걷게 되면서 표정이 달라졌어요. 잘 드시고 웃음도 많아지셨고 가족 모두가 밝아졌어요. 마지막으로 목포에 사는 74세 서미영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10년 넘게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셨고 팔을 가슴 높이 이상으로 들지도 못했으며 옷도 딸의 도움 없이는 입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엄지발가락 아래쪽과 새끼발가락 아래쪽, 즉 어깨와 팔의 반사 부위에 파스를 매일 밤 붙이는 방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3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셨고 재진 날엔 환하게 웃으며 양파를 번쩍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젠 찬장 위에 있는 프라이팬도 꺼낼 수 있어요. 어젯밤엔 제가 직접 김치찌개 끓였어요. 오랜만에 가족들에게 제가 해준 밥을 먹였네요. 여러분,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들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파스만 붙이고 마냥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위치에 붙이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매일 꾸준히 실천한 결과입니다. 이런 노력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통증은 줄어들고 삶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스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피부 자극을 피하는 요령, 그리고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발바닥 파스요법의 원리, 사용법, 생활 습관, 그리고
실제 회복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가장 실용적인 주제, 즉 파스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연스럽고 간단한 방법이라 해도 작은 부분을 놓치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부가 민감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언제 붙이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시간대는 밤 9시에서 10시 사이, 즉 잠자기 직전입니다. 그 이유는 밤이 되면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되고 피부의 흡수력이 높아지며 움직임이 적어 파스가 잘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붙이는 시간은 8시간에서 12시간이 적당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떼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절대로 하루 24시간 이상 붙이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피부 자극, 모공 막힘, 국소, 순환, 저하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어떤 종류의 파스를 사용해야 하나요? 꼭 비싼 제품이어야 하나요? 비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성분입니다. 약국에 가셔서 관절통 파스, 관절 통증용 또는 근육통 파스, 근육 통증용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 성분들이 포함된 제품이 효과적입니다. 캡사이신, 캡사이신, 캡사이신.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살리실산, 살리실레이트, 살리실산. 소염작용이 강하며 아스피린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멘톨, 멘톨. 시원한 감각을 주며 통증을 진정시킵니다. 거기에 생강, 계피, 박하 등의 천연 추출물이 추가되어 있다면 피부 자극을 줄이고 지속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약을 복용 중인데 파스를 써도 괜찮을까요? 네, 문제 없습니다. 파스는 피부를 통해 국소 작용을 하며 먹는 약처럼 간이나 신장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안전합니다. 단, 항응고제, 신경계 약물,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 중인 분들은 담당 주치의와 한번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파스를 꾸준히 사용한 후 진통제 복용량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저도 함께 모니터링하며 관리해드렸습니다. 4. 피부가 민감한데 혹시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까요? 피부가 약하거나 알레르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사전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손목 안쪽에 파스를 작게 잘라서 2시간 정도 붙여보세요. 가려움, 붉어짐, 발진이 없다면 발바닥에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붙이기 전엔 반드시 따뜻한 물로 발을 깨끗하게 씻고 물기를 완전히 닦아낸 후에 붙이셔야 합니다. 상처가 있거나 피부가 벌겋게 올라온 부위에는 절대 붙이지 마세요. 염증이나 세균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로 인해 발 피부가 약해져 있고 상처 회복이 느릴 수 있으므로 매일 발 상태를 점검하시고 이상 증상 붉어짐, 물집 등이 있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주세요. 5. 파스를 쓸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부 알레르기나 기타 사유로 인해 파스를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은 천연 오일 마사지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하 오일, 유칼립투스 오일, 유향, 생강 오일.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50분 정도 담급니다. 발을 말린 후 오일을 2, 3방울 떨어뜨려 발바닥 중앙 간열 부위를 5분간 가볍게 마사지합니다. 파스만큼 강력한 효과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섬세하고 지혜로운 관리가 필요합니다.
발바닥 파스요법은 비용이 적게 들고 시도하기 쉽고 부작용도 적은 방법입니다. 단, 올바르게 사용해야만 진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신다면 그 회복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